남들이 잘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용감하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샛길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그 여정을 응원하는 팬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모실 분은 건축가에서 작곡가로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의 진로를 바꿨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작곡가 누빔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빔이라는 활동명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건가요? 네. 제가 원래 본명으로 활동을 하다가요. 이제 서양에서는 좀 제 이름을 어려워하더라고요. 보통 한국 여자 이름이 두 글자로 되어 있고 이름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예명의 필요성을 느껴서 네. 그 뉴 빔이라는 이제 영어 두 단어가 이제 새로운 빛이라는 뜻인데 그 새로운 빛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누비고 싶다는 그 중의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글 단어예요. 누빔이기도 하고 뉴빔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네네. 새로운 빛입니까? 네. 좋은데요. 네. 일단 제가 소개를 그렇게 해드리기도 했고 건축을 전공하다가 음악으로 그러니까 삶의 어떤 진로를 바꾸신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통은 대학 때 전공 잘못 선택했다, 나 딴 길 할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데 네네. 누빔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축 설계 사무소에까지 다니셨어요. 네. 그럼 그 길로 한참 잘 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다들 이제 제가 사무소를 오픈할 줄 알았던 시점에 길을 전환을 했습니다. 사무소를 오픈할 줄 알았던 시점이라 하면 그 길에서도 꽤나 경력을 쌓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네. 그때 그 시점에 이제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도 입상을 하고 오. 설계 사무소에서도 3년간 이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 30이 다 돼서 음악으로 진로를 변경을 하게 됐었고요. 네, 다들 저를 이해를 못 해줬었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네네네. 엄청 특이한 그런 결과기도 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네. 어떤 이건 반드시 트리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확실한 나는 이게 아니다,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건축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 네.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인데 네. 제가 건축을 계속 해보니까 제가 경력을 쌓고 그런 어떤 성과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네. 제가 이 길에서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음악에 매료가 돼서 네. 음악이 저한테는 좀 더 잘 맞는 길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로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왜요? 그 많은 영역 중에 왜 음악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기에 우연히 재즈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네. 재즈 음악을 들었는데요. 그 음악이 저를 눈물을 흘리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건축을 하면서는 그렇게 제가 바닥을 짚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음악은 훨씬 저한테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럼 제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 재즈 피아노를 시작을 했지만 조금 후에 접하게 된 작곡이 또 더 제 자신을 드러내는데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작곡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주 많은 길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네. 버티셨습니다. 네. 지금 잠깐 뭐라고 하셨죠? 어떤 감정이 있었다고요? 바닥을 뒤졌다고요? 바닥을 짚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본질에 닿은 그런 경험을 건축을 하는 기간 중에는 제가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하더라도 물살만 헤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바닥을 짚는 그런 경험을 저는 음악을 하면서는 바로 경험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음악이 더 건축에 비해선 저와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그때가 한 27, 8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직업인으로서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빠른 나이는 아닌데. 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우려가 너무 많았고요. 네. 근데 저는 우려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차피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남들하고 경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제 인생이고, 네. 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100년 인생에서 1, 2년 먼저 가는 것보다는 저한테 더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별로 그렇게 그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요즘에 그 수많은 조기 교육 열풍과는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우, 대단하십니다. 근데 참 이 건축 관련해서 뭐 상도 받고 네. 그러셨기 때문에 옮기는 게 진짜 아까웠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부모님부터 해서 친구들도 그렇고 이해를 못 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변경하고 나서 사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더 믿음. 네, 제가 제 자신을 제가 아니까요. 제가 건축보다는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게 처음에는 당연히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너무 괴롭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 제가 마음 편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어떤 생각도 하게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 제가 반드시 그 끝에 다다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음악에서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셨어요. 일단 뭐 유학 가기 전에도 네. 뭐 상도 많이 받으시고 정규 앨범도 내셨고, 네. 그리고 아주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셨습니다. 네. 제가 네. 한국에서 재즈 피아노로 학사를 하고 네. 재즈 작곡으로 석사를 했는데요. 석사 할 때 이제 정말 열심히 했었고, 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곡을 쓰고, 이제 그러면서 졸업하기 좀 전부터 외국에서 상을 타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도 시작을 해서 강의도 한 6년 이상 이제 주요 음대에서 강의를 했었고, 음반도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드문 일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진짜 목숨 걸고 곡을 네. 썼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 기간으로 보면은 조금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네,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잠과의 사투입니까? 네, 잠을 줄이고 곡을 써왔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쌓여서 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은 수험생 때만 줄이는 게 아니군요. 네, 그때는 제가 별로 안 줄였었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안 줄이셨고. 그래요. 네네. 그러다가 유학을 떠난 계기는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이미 잘하고 있는데 네. 뭐하러?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창작과 네. 강의에 열정을 쏟다 보니 어느덧 첫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첫 열정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나이 40 넘어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 죄송한데 유학할 때 돈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모님한테 빌리셨나요? 아니요. 이제 또 저희 남편이 서포트도 해주고, 또 저도 거기서 활동을 계속 지금까지 했어요. 10년 동안. 네네네. 물론 학교도 다녔지만 학교 유학 생활을 거의 시작한 직후부터 프로페셔널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은 저도 또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아니 부군께서 유학비를 지원해 주셨다면 네. 그러면 뭐 그 소위 롱 디스턴스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네. 자주 못 보시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제가 한국에 오고 남편이 겨울에는 이제 네덜란드로 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어요. 네, 여러모로 독특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덜란드 가서는 그럼 무슨 공부를 하셨나요?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음악에 있어서 뭐가 되게 유명하다 이런지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이제 유럽이 그 어떤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문화와 역사가 굉장히 깊이를 가진 그렇죠. 예, 지역인데 그 중에서 네덜란드의 경우 나라는 작지만 또 자신들의 어떤 문화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재즈 작곡과 클래식 작곡을 각각 전공을 했는데요. 네. 이제 제 음악 자체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재즈 전공으로 시작하긴 했어도 처음부터 클래식의 성격이 많이 강한 편이어서 저는 그곳에서 클래식 음악의 영향을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사실 이미 제가 학위가 있기도 했고 한국에서 네. 학위 때문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의 습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제 그쪽에 어떤 다양한 어법들을 흡수를 해서 제 음악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가서 유학을 해서 나의 초심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네덜란드인 이유는 뭔가요? 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영어로 석사 과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나라가 별로 없어요, 유럽에서. 네, 영국 빼고는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국에서도 제가 합격을 했었는데 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교수님께서 네덜란드에 계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네덜란드로 결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참 보통 특이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013년에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미술 실기, 미술사, 수학, 건축, 그리고 음악에 대해 수년간 심도 있게 파고들었다. 이제 이 노력을 통합하는 작업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게 다 통합되어 있습니까? 미술, 실기, 미술사, 수학, 건축, 음악? 엄청 다른 분야인데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수학하고 음악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다 있죠. 예, 그리고 미술이나 건축 등은 음악과 같은 예술의 다른 형태이고요. 그래서 표현되는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술의 표현을 음악으로 변환하는 일이 이제 음악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즉 음악이 귀뿐 아니라 눈으로 또는 공간으로도 느껴질 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여러 가지 감각으로 음악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작업들이 예술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제 창작 자체도 굉장히 더 훨씬 풍부해지고 또 음악도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그 폭과 깊이가 더 이제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좀 많이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예술 영역에서의 예술의 표현이나 공감에서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음악으로 끌어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게 어떤 억지로 노력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제가 오래 건축을 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음악을 바라볼 때 건축가의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악을 들으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반대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면 음악이 떠오르고 그게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 정도로 그쳤다면 지금은 이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부분들이 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게 저의 개성이자 특장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그것을 더 극대화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진 어떤 저만의 특수성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때도 더 어떤 고유한 저만의 고유한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어떤 저의 특성을 더 좀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이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는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보통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아, 오래 사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흡수를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동서양 양쪽 세계를 다 이해하는 작곡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양의 영향과 그리고 전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잖아요. 네. 그 두 세계를 어떤 지점에서 결합시키는 그런 작업도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이 나온 작품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상에서 노미네이트 됐죠. 크로스로드 네. 라이브 인 암스테르담. 네. 여기 이 음반이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글로벌 컨템포러리 음반상에 후보가 됐고 네. 이 음반이 그럼 이렇게 동서양의 어떤 예술 작품들을 다 녹여낸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 음반이 이제 챕터 오브 라이트라는 음반이 2020년에 발매가 됐었는데요. 네네. 그 음반과 이 음반이 둘 다 제가 어떤 그런 다른 예술의 영향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들을 모아서 음반으로 발매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음반에서 보면은 한국 그 문화 중에서도 가령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한국 고건축이라든지 이런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장르의 작품들을 음악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또 이 음반의 경우는 현악 두 악기가 바이올린과 베이스가 연주해서 표현을 한 음반인데요. 네. 가령 이제 칼빙 레털선 우드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의 경우는 한국 판소리 창법을 네. 그 서양 현악기의 기법에 적용을 해서 그 네덜란드 현지에서 아주 화제가 됐었던 곡입니다. 아,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만 봐도 전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한 여러 가지 지점이 뭐냐면 지금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좀 뭔가 영감에 쓰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런 영감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건축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건축가이기도 하셨으니까 그런 거를 보는 눈이 남다르실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건축가로 활동을 할 때는 건축을 보는 시점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건축을 바라보니까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게 되고요. 예전엔 좀 싫어했었던 건축물이라도 지금은 또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네, 지금은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건축적으로는 싫어했었더라도.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건축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이 막 다르게 느껴지나요?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건축을 하던 시기에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건물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고 사람이 이제 건축물의 경우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편리한지 아니면 디자인이 더 우선이 되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가 그런 부분에 기준을 놓고 건축물을 봤다면 지금은 이제 건축물의 비례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빛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걸 또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빛을 얘기를 하셨지만 빛을 참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앨범 제목에 빛이 많이 들어가요. Chapel of Light, Light in January, Between Silence and Light. Silence and Light, 침묵, 고요와 빛의 사이. 이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하실 때 노비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뭡니까? 네, 제가 제 음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요.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에서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빛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령 음반 챕터 오브 라이트의 경우 타이틀곡 제목도 챕터 오브 라이트인데요.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한번 하우스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호스트 분이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이제 어디가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돌보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스스로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계속 아픈 사람들만 돌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웃들, 그 고통을 장애를 가지고 계신 이웃들 뿐 아니라 이 호스트 분을 위한 그런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시냐고. 네. 그랬더니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돌보는 것도 물론 이제 때로 힘들지만 이제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햇빛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빛의 부족으로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고 이제 그러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공연 날에 이 곡을 준비를 해서 연주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실제적인 빛을 선물할 수는 없지만 음악으로 표현한 빛을 선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곡을 연주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때 제가 음악을 하는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한 단어가 4개인데요. 네. 정화, 응원, 사랑, 공감. 이게 누빔님이 말하는 빛입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빛이 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어떤 곡을 먼저 들려주실 겁니까? 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사실 네. 빛하고 또 관계없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2024년에 발표한 암스테르담 실황 음반 크로스로드에 수록된 곡이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양의 예술 문화 작품들을 음악으로 번역한 곡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Fierce Footsteps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그 서양의 어떤 그 문화 예술 작품들 중에서 제가 그 스페인의 플라멩고 댄서의 발놀림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놀림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죠. 네, 그래서 그 플라멩고 음악을 재현한 것이 아니고 그 발놀림을 음악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어떤 생각으로 작곡을 한 곡이고 이것이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바이올린과 베이스 이 두 악기에 의해서 연주가 된 곡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크로스로드의 2024년 라이브 실황 음반 가운데 있는 곡입니다. Fierce Footsteps, 치셈 오즈크루트와 요하네스 펜드의 바이올린과 베이스 연주입니다. Fierce Footsteps, 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크로스로드의 2024년 라이브 실황 음반 가운데 있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누빔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누빔님의 음악 세계에 관해서 어떠한 인생이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되어 나오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공연을 앞두고 있으세요. 8월 말에 누빔 킴 그룹과 함께 하신다고. 누빔 킴 그룹은 뭡니까? 누빔과 누빔 킴 그룹 다른 건가요? 네, 제가 성이 김씨고요. 네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저를 누빔 킴으로 부르는데요. 제 앙상블이 있어요. 제 더치 앙상블이 있고 2019년에 결성을 한 더치 앙상블인데요. 네. 이름이 누빔 킴 그룹이고 저 이외에 5명의 연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적이 일단 좀 다양하고요. 네덜란드, 벨기에, 불가리아, 대만 등으로 다양하고 그리고 악기 구성이 아마 세계 유일의 악기 편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독특한데요. 네. 두 대의 색소폰과 마림바라고 해서 이제 커다란 나무로 만든 실로폰 같이 생긴 악기예요. 네네. 마림바 그리고 첼로, 피아노 이렇게 5 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주자들의 구성도 그 대부분이 재즈 연주자이고 그리고 또 클래식 연주자도 또 섞여 있고 그런데 또 제 음악은 모던 클래식이어서 재즈 연주자가 연주하는 모던 클래식 음악이라는 좀 독특한 앙상블입니다. 그럼 누빔님은 여기서 작곡만 하시고 네. 그 연주는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좀 많은데요. 네. 작곡, 편곡,
프로듀싱하고 이제 지휘하고 그리고 지휘까지. 네, 하고 이제 두 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징처럼 생긴 네. 탐탐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제가 연주를 합니다. 그건 또 직접 연주를 하시고요. 네, 손이 부족해서. 고양이 손입니까?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하는 건가요? 네네. 재밌습니다. 근데 이 팀이 왜 이름이 누빔킴 팀인 거죠? 네, 왜냐하면은 월급을 주시나요? 제가 이제 연주료를 주죠, 페이를. 아, 정말로요? 네네네. 정말 만든 단체이신 거군요. 네네네. 제 앙상블이에요. 제 음악만 연주하고, 네, 제가 리드하고, 네, 제가 모든 것을 다 디렉팅합니다. 이분들도 다 자존심 센 분들이실 것 같아서 뭐 돈 준다고 다 가는 그런 분들은 예술가 분들은 대체로 좀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또 그 연주 단체의 경우는 네.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작곡가에게 속해 있는 연주 단체인데 사실 저희 연주자들이 전부 하나같이 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네덜란드 주요 음대 교수들에다가 독일 만하임 오케스트라 수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 음악 세계를 너무 좋아해주고 또 제가 뭐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너무 깊어요. 고마운 분들이군요. 그렇죠. 저에게는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 지난 6월 말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저의 최신 프로젝트를 초연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관객들로부터 들었던 평들 중에서 그 연주자들 간의 어떤 그런 끈끈한 결속력과 애정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는 멘트를 듣고 제가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뿌듯하셨겠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항상 감동이고 제가 계속 좀 이게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 지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되곤 합니다. 이번에 공연도 4차례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어디죠? 네, 8월 27일과 28일에는 각각 한남동의 사운즈 한남과 클럽 에반스에서 먼저 공연을 하고요. 30날 토요일인데 그날은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ACCX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8월 31일 날 일요일 저녁에는 서울의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이제 올리실 음악들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전 두 음반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장르의 어떤 음악적인 번역 그걸 한 곡들을 모아서 음반으로 냈었다면은 이 음반에서는 이런 작업을 곡별 작업이 아닌 아예 음반 단위로 기획을 한 첫 음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이 작업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 예술이나 문학이나 건축 등 이제 다양한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10개의 작품과 그다음에 연주자의 개성을 반영한 5개의 곡을 이제 이 5개의 곡의 경우는 작곡이 아니고 편곡이에요. 잘 알려진 곡들을 이제 솔로곡으로 5명의 연주자니까 각각의 악기로 독주곡으로 편곡을 한 이 곡 그래서 총 15곡으로 구성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자, 이 누빔킴 그룹의 내한 공연 관람권을 저희가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날짜는 8월 31일 일요일 오후 7시고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관람이 가능하고요.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2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내한 공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도 아리랑도 있고요. 플라멩코에 건축과 르꼬르비지에까지 이 장르를 넘나드는 세계의 여러 예술 작품을 전부 음악으로 재해석하신 건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만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동양, 서양 양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즈와 클래식 양쪽에 대한 경험, 그리고 건축과 음악,
이라는 어떤 저만의 특수성을 극대화해서 이제 기존의 장르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크로스오버를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곡 중에서 절반의 경우는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예술 작품들을 제 음악으로 음악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또 나머지 5개 작품은 서양의 그런 예술 작품들을 음악으로 또 이제 표현해서 이제 그렇게 완성한 곡들로 해서 청중들이 이제 다른 예술을 이제 음악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예술을 네.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참 이런 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미술가들도 그렇고 음악가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번 공연에서도 담양 소세원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소세원을 우리가 거기 앉아서 바람 소리 듣고 뭐 물소리 들으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게 음악과 미술로는 어떻게 가냐 이거죠. 네. 그것도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면 네. 느껴지는 것도 다를 텐데 연주자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도 신기하고 관객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것도 신기하고 그렇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나요? 이제 거기도 이제 제 개인적인 성격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소세원을 음악화한 경우는 이제 소세원에 혹시 가보셨나요? 아닙니다. 못 가봤습니다. 네, 꼭 사진만 봤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소세원이 개인 정원인데요. 네. 그 안에 굉장히 넓고 그 안에 모든 자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물도 있고 뭐 언덕도 있고 나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개의 건축물이 작은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광풍각이라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은 정원 내의 그 자연의 소리를 감상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가 된 건물이에요. 네. 굉장히 작은 정사각형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그 기둥을 4개의 기둥을 남겨놓고 벽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여름에. 아, 바람 잘 통하게?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를 감상하려고. 그러네. 바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간이 이어지는 거네요. 그냥 그 안에 이렇게 제가 한번 앉아 있어 봤는데요. 네네. 벽을 다 들어올리고. 진짜 제가 자연 속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곡을 창작했던 당시가 팬데믹 때였는데 정말 한국도 아니고 타국에서 팬데믹을 경험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 공간 광풍각의 공간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 상상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쉘터예요. 피난처. 그래서 저는 그 곡에서 이제 그 건축물이 가진 어떤 신비롭고 그런 추상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제가 그곳을 상상하면서 느꼈었던 그 마음속의 어두움과 어떤 심각한 그런 감정도 동시에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곡의 경우는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연주자들과 함께 합주를 할 때 연주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국적인 어떤 감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들한테는 새로운 거죠. 그래서 어떤 한국적인 정신성 그리고 네. 그런 공간성 그런 어떤 여백의 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음악에는 사실 이제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아, 정말 재밌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좋아했던 포인트도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네. 이분들에게는 네. 다 낯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네. 한국 예술 문화를 바탕으로 작곡한 5곡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연주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되고 이게 잘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이 연주자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측면이 그 부분이에요. 한국의 어떤 그 문화예술 작품들을 음악화한 부분이 그들에게는 왜냐하면은 제가 그들에게 이 작품들을 한국 연주자들처럼 연주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한국
음악을 모방해달라는 요청이 되는데, 맞죠? 예, 그렇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예, 그걸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한국 예술 음악과 한국 문화 예술과 서양 연주자들 이렇게 이제 그 둘 중에서 한국 음악을, 한국 예술을 더 우위에 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 둘을 어떤 동등한 그 비중을 두고 그래서 서양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느낀 대로 그 한국 예술 문화를 표현한 작품들을 소화해서 연주해 주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의 이 예술 작품은 이러이러하고 특성은 이렇고 한국 음악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지만 그들이 그걸 연주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너희가 느낀 대로 연주를 해달라. 그리고 너희 악기의 특성을 어떤 10분 그 활용해서 그것을 더 너희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 너희한테 자유를 줄 테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연주를 해달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너무 궁금했고 그 결과물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네. 그럼 이번에 오시면 혹시 소세원도 가실 겁니까? 이번에 그래서 광주에 CC를 잡으셨나 하고요. 아니요. 사실 그 국립 페스티벌에서 저희를 초청해서 내한 공연을 오게 된 거고요. 네, 한 연주자는 간다고 해요. 이제 저희가 사실 그 투어 기간이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여행을 다니기는 어려운데 공연 이후에 이제 연주자들 중에서 이제 각자 조금 더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에게는 제가 소세원을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네. 아니 28일 날 한남동에서 연주하시고 네. 29일 날 바로 광주로 가시면 네. 29일 날 소세원 보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제 욕심입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혹시 그게 계획이 돼 있는 건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원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리허설 시간을 조금 조율 중입니다. 그렇군요. 되면 가려고요. 네. 네. 이 프로젝트를 네덜란드에서 공연을 하셨죠? 네, 네. 네덜란드하고 서울, 그러니까 한국하고 반응이 참 다르겠는데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네, 네덜란드에서 공연을 했을 때 예상보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놀랐었는데요. 또 그 관객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그 층이 다양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정치인도 오시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오시고 건축가도 오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정치인 분들 중에 국회의원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실 어떤 공연인지 모르고 오셨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멋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 공연이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그 5곡의 한국 그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작곡한 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곡들을 한국 분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표현해 주실지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대단한 공연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네 개의 날짜가 지금 있고요. 그중에 8월 31일 공연을 저희가 문화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시간을 맞춰서 또 갈 수 있으신지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살의 진로를 바꾸고 아는 사람 없는 낯선 나라로 유학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힘든 세월들을 견뎌서 이제는 입지를 탄탄히 다진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것 중에 정말 뭐 하나 쉬운 거 없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네, 맞습니다. 네. 가족들이 이상가족 산 것도 저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아이가 엄마한테서 컸건 아빠한테서 컸건 다른 엄마나 다른 아빠는 또 많이 보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도 참 때로는 내 욕심에 애가 희생당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이게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까지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저의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서 네덜란드에서 10년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창작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보상이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매일 10몇 시간씩 창작을 굉장히 집중을 해서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가끔씩 이제 그 삶이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남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바로바로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삶이 도대체 저에게 뭘 의미하는지 스스로에게도 자문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는 제 열정이 또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자주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닌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아닐까. 그것이 그리고 제 자신의 더 가까운 소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근원적인 원초적인 어떤 그런 열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더 얻겠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얻겠다는 생각보다도 저라는 사람이 가진 그런 특성, 개성이나 이런 특수성을 통해서 세상에 좀 더 고유한 영향을 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유한 영향을 더한다. 네. 이미 충분히 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유,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그렇다고 멈추실 분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왜냐하면은 제가 물론 제 자신을 사랑하지만 또 어쩔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뭐 남들과는 달리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또 제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보면은 또 어떤 좋은 일에 또 좋게 쓰이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강점이나 이런 좋은 면들을 더 극대화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측면이 세상에 좀 선한 영향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은 어떤 제 삶이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엄지척 우리님께서 정화, 응원, 사랑, 공감, 서로의 신뢰와 결속력, 애정이 느껴지는 공연도 너무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9820님 새싹 문자예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1145님은 음악을 통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0012님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깊은 사색과 명상으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곡을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누빔님 서울 이번에 한국에서 공연하시는 일들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빛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곡가 누빔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